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가 연결의 그대에게 이정열입니다. 오늘 2월 28일 현재 시각은 4시를 지나고 있고요. 대한전선 코드번호 001440입니다. 나 자랑할 거 있어요. 일단 자랑할 거 있는데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먼저 부탁드리고 좋아요도 클릭해 주신 다음에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좀 많이 찍어서 목이 좀 살짝 가려고 그러는데, 자, 일단은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9시 55분에 대한전선도 흐름 좋습니다. 향후 움직임 기대되네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9시 55분에 말씀드리고 나가지고 갑자기 주가가 9시 55분 이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움찔움찔한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주가가 쭉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오후장 동시효과에도 엄청난 물량들이 들어와 주면서 오늘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순매수를 했습니다. 유상증자를 발표한 이후에 이렇게 강세 순매수를 확대를 시킨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늘 좀 많이 매도를 했어요. 왜? 그렇죠. 뭐 매도할 수는 있죠. 왜냐하면 유상증자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주는 지금도 정리를 해도 됩니다. 근데 왠지 촉은 조금 더 갈 것 같아.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는데 비중이 난 현금 이때도 그렇고 감자도 그렇고 매도를 많이 못했어. 비중을 너무 많이 들고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유증을 받아야 되긴 하는데 유증을 청약을 하긴 할 건데 유증 청약을 하긴 할 건데 가지고 있는 보통주가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유상증자 청약을 하면은 거의 비중이 뭐 80%, 70%, 80%, 뭐 100% 이렇게 꽉 찰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기회예요. 비중이 너무 높으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유상증자 청약을 아직 우리가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들어오는 건 없잖아, 아직까지. 아직 청약을 안 했기 때문에 현금 확보를 하는 게 내가 80%를 들고 있고 여기에서 0.45%를 45%를 해야 되는데 내가 그러니까 100주를 갖고 있으면 45주를 청약을 해야 되는데 100주가 내 비중이 현금에서 내 현금에서 내 자본에서 자산에서 비중이 80%인 거지. 그럼 45주 이거를 청약을 하기 위해서 다른 데서 돈을 또 땡겨 와야 되잖아요. 또 땡겨 와서 청약을 하고 난 다음에 상장이 되면은 145주가 돼 버리잖아요. 많지 않아요? 80% 비중인데 다른 데 또 땡겨 온다 그러면은 비중 초과예요. 이 자산을 관리를 하는 거 너무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비중이 너무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 여기서 차익실을 한번 있긴 했지만 이때도 못 팔고 이때도 못 팔고 비중이 난 너무 높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유증을 하긴 할 건데 비중이 너무 높으신 분들 여기에서 현금 확보하는 것도 방법이다. 현금 확보를 한 거는 어떻게 하죠? 유증 청약을 하는데 사용을 하면 되겠죠. 유증 청약을 하는데 자, 거래량들도 들어와주고 뭐 추가적으로 더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우리가 좀 중요한 거는 청약을 하고 나가지고 청약을 하고 나서 지금 3월 3일에 보면 자, 이 3월 3일에 확정 가격이 유증 가격이 확정되는 게 3월 3일이에요. 그렇게 되면 1차 가격이랑 큰 차이가 없어지게 되는 것 같은데 평균 가격으로 해서 좀 낮아질지 일단은 3월 3일 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내일은 휴장이고 2일, 3일 하면은 4일에 아마 기준 주가가 발표가 될 것 같아요. 어, 일단은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가격이 1차 가격이랑 좀 유사하다라고 하면 1200원, 1300원대이기 때문에 이 가격쯤이 되겠죠. 이 가격쯤. 그러면은 청약을 받는 게 본주를 살짝 손실 구간이다라고 하면 좀 하긴 힘들겠지만 난 여기 내 평균 단가는 뭐 2,000원, 2,200원 이상이에요. 3,000원이에요. 하시는 분들은 뭐 굳이 손실을 보면서 이거를 해야 되나 좀 애매하긴 해요. 애매하긴 해. 청약을 좀 하시고 평균 단가를 좀 낮춘 다음에 장기적으로 이분들은 장기적으로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평균 단가가 한 이 정도다, 이 정도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고려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여기 평균 단가가 이 정도다라고 하시는 분들. 자, 일단은 뭐 그렇고
어, 자, 자, 그리고 일정이 3월 3일 유상증자 일정 얘기를 해드리면 3월 3일에 2차 가격이 나오면서 유상증자 가격이 3월 4일에 이제 확정된 가격이 나올 겁니다. 나와요. 1295원인지 1200원인지 뭐 어디 정도인지 일단은 평균 가격이 나올 거고 3월 8일 있죠. 지금 신주유수권 그 정리 기간들은 끝난 걸로 알아요. 2월 24일이니까 신주유수권을 지금 가지고 있다. 지금 난 신주유수권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유상증자 청약을 하셔야 됩니다. 유상증자 청약을 안 하고 신주유수권 대한전선 55R 대한전선 55R 가지고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지금. 근데 난 이 가지고 있는데 유상증자 유증 청약도 난 안 할 거야 라고 하면 이거 없어져요. 없어진단 말이에요. 이거 없어져요. 사라져요. 없어집니다. 계좌에서. 그러니까 이거 그냥 돈 날리는 거예요. 유상증자 청약을 지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고 나서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 그랬는데 억지로 해야 되겠네. 억지로 하고 나서 있잖아요. 하고 나서 이분들은 권리 공매도가 있어요. 청약을 하고 난 다음에 상장되기 전에 매도를 하는 거예요. 상장되기 매도. 2일 전에 상장 2일 전에 그러니까 상장일이 3월 30일이거든요. 그러니까 28일에 미리 입고 예정 주식 뭐 권리 매도 주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하시라는 거예요. 매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이분들은 난 유상증자 청약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OR 없어져요? 그럼 청약 해야 되겠네. 청약하기 싫은데 하신 다음에 매도하세요. 그래야지 이거 그냥 안 날리는 거예요. 안 날리는 거. 제가 계속 설명드리긴 했었는데 유상증자를 청약을 안 하실 분들은 이거 신주유수권 매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실 분들은 뭐 하실 분들도 하시고 나서 권리 공매도 하셔도 되니까 뭐 그거는 이제 옵션으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거고. 자, 일단은 뭐 그렇고 호재가 외국인들이 이렇게 순매수를 강하게 보일 수 있었던 요인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또 기술적인 부분들은 이 돌파를 하면 매물 소화도 좀 쉽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파죽지세 대한전선 캐나다 초고압 턴키 프로젝트를 수주를 했다. 초고압 케이블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캐나다 남동부 온타리오주 초고압 전력만 턴키 프로젝트를 수주를 했다. 수주 규모가 170억. 근데 이전에 미국에 1000억 원 수준의 1000억 원대 막 규모 프로젝트 막 수주하고 하다가 약간 이거 170억 원 조금 작네. 약간 금액은 좀 작은데 이제 이 글로벌적으로 좀 뭐랄까 이제 인프라가 또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진입장벽의 높은 시장을 뚫었다라고 하는 게 일단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이게 또 이제 수주가 추후에 다른 기업들에도 확충이 될 수도 있다. 이 국가에 캐나다로 확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적절하지 싶습니다. 190억 원에게 뭐 얼마 안 되네. 그래도 수주는 수주죠. 수주는 수주인데 캐나다라는 거죠. 캐나다에서 추가적인 수주가 들어와 줄 수 있을지 그런 것들도 기대를 좀 그런 기대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익성이 좋고 규모가 커서 진입장벽이 높은 시장이다. 첫 진출을 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수주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수익성이 좋은 게 1000억을 팔아가지고 100억을 남기는 것보다 500억을 팔아가지고 200억을 남기는 게 훨씬 나아요.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중요한 거잖아요. 매출이 아무리 높아도 영업이익이 안 나오면은 영업이익률이 떨어져서 내가 1000억을 팔았는데 100억이 남았어. 수익률이 그렇게 높진 않죠. 근데 500억을 팔았어요. 근데 200억이 남았어요. 영업이익률이 엄청 높잖아. 근데 매출은 봐요. 얘가 더 높아요. 근데 영업이익은 얘가 더 높아요. 이게 훨씬 낫지. 그래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매출보다 중요한 게 영업이익이에요. 수익성이 좋고 규모가 크다. 170억 원. 좀 금액이 살짝 좀 아쉽긴 한데 지속적인 수주 확대가 기대된다라고 하는 것들에서 외인이 순매수를 확대를 시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이제 15일 1,000억 원대 규모의 프로젝트를 수주한 바 있다. 계속 수주가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뭐 수주에 대한 부분들, 수주 잔고가 좀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는 없는 상황들입니다. 자, 수주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자, 그럼 재물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전에 3분기까지도 수주는 계속 이게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거든요. 1, 2, 3, 4분기. 자, 수주가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었긴 했었어요. 최대 수주를 기록을 하면서 실적이 개선되겠구나. 실적이 개선되겠구나. 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던 상황들인데 코로나가 발생이 되고 이 프로젝트가 좀 밀렸어요. 그래서 좀 고수익을 낼 수 있는 프로젝트가 좀 밀리고 그냥 자잘한 수익의 자잘한 그런 프로젝트만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큰 건들은 좀 밀리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적자가 좀 나고 있었어요. 당기순이익이 그전에도 적자가 좀 나고 있었던 상황들이었거든요. 영업이익이 났다. 근데 이게 밀려서 그렇지 나쁜 상황들은 아니야. 다음 3분기에 반영을 할 거야라고 해가지고 151억 반영을 시켰고 고수익이다라고 하면서 190억 당기순이익을 기록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4분기 실적 고수익을 이어간다라고 해서 매출도 증가됐고 영업이익도 증가됐고 당기순이익은 일회성 비용들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조금 아쉽죠. 근데 뭐 이런 것들 1분기, 2분기 이런 수주가 지금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수주 잔고가 1조를 이때도 1조였고 1조가 남은 수주가 1조고 계속 남은 수주가 1조였어요. 계속 1조였어요. 그러니까 수주가 계속 들어오는 건 납품을 하고 계속 잔여 수주가 1조로 유지를 하고 있었다. 수주가 계속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1분기하고 2분기에 수주가 계속 들어와 주면서 매출을 반영하는 것들 개선되는 움직임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전반적으로 매출도 증가되고 영업이익도 증가되고 당기순이익도 증가되고 자본 잠식이 좀 있었죠. 자본 잠식이 있었는데 이거는 감자를 통해서 해소를 시켰고 그리고 유상증자를 통해서 유증을 통해서 공장을 확충을 하고 미국 법인도 설립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된 여지들은 계속 꾸준히 남아 있는 상황들이다. 수주만 계속 들어와 준다라고 한다면 국내는 어차피 그렇다라고 했어요. 미국은 아직까지 전봇대가 나무예요. 이런 것도 있어요. 미국은 아직까지 좀 외곽 좀 가면 시티가 이렇게 있고 시티가 이렇게 1조 시티가 있고 1존, 2존, 3존 이렇게 있거든요. 도심. 약간 외국에 이렇게 존으로 따지는데 구역이죠, 구역. 시티가 시티를 1존이라고 하나? 뭐 시티 하여튼 뭐 1존, 2존, 3존 이런 식으로 합니다. 3존 좀 외곽 가면은 아직까지 전봇대가 나무예요, 나무.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리 시골이라 그래도 나무로 전봇대가 돼 있는 곳을 찾기가 어려워요. 우리나라 전선이라든가 우린 뭐 인프라가 워낙 잘 돼 있다 보니까 그런데 미국은 아직까지 노후화되어 있는 설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당분간 수주들은 들어와 줄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 그리고 인프라 투자 법안도 가결이 됐으니까 통과가 됐으니까 대한전선이 이런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들도 이 대한전선을 지켜보고 있는 그런 관점이고 그런 시각입니다. 자, 뭐 그래요. 이게 또 국내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는 국내는 어차피 포화 상태였기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들이고 해외 진출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서 캐나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수주를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상황들이다. 이게 장기적인 관점인 겁니다. 장기적인 관점. 그리고 이제 구리값 이거를 제가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몇 차례 설명을 좀 드리긴 했는데 구리 가격이 500원일 때 1톤을 생산했어요. 근데 지금 구리 가격이 1000원에서 1톤을 생산했어요. 근데 향후에 500원에서 또 1톤을 생산했어요. 자, 이 구리 가격을 판매가에 전가를 시킵니다. 이때 생산을 했을 때 또 이때 또 생산을 이때 판매를 하잖아요. 오른 가격으로 팔아버려요. 근데 떨어졌어요. 그럼 또 떨어진 가격으로 팔아야 되는데 이때 생산을 하는 게 이 가격으로 사가지고 생산을 하면 구리 값이 뭐 떨어졌는데 전선 가격이 올라가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이렇게 보자고요. 이 기간이 있잖아요. 기간 동안 구리가락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했다. 그럼 평균이 있을 거 아닙니까? 평균. 결국에는 평균값이다. 평균값이다. 근데 여기에서 뭐 적자가 10억이 났고 플러스 20억이 났고 마이너스 10억이 났고 결국 평균값이에요. 평균값인데 이거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약간 우리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세금을 떨어뜨리면 결국 세금 다시 올리더라. 그럼 결국 평균이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 구리값이 낮았을 때 생산해서 팔고 수익이 이만큼 났으면 이 정도로 떨어졌을 때 또 이게 이렇게 적자가 난다. 근데 이 적자를 선물로 해지를 시켜버리면 해지. 그러니까 손실을 상쇄시켜버리는 선물 계약을 하는 거지. 약간 이렇게 이거를 위기 관리를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원자재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금융 자산 이거를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이게 대기업에서 환율 회피 약간 그런 게 가능하거든요. 환율도 달러가 계속 강세를 보여주잖아요. 달러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환 달러 매수, 이 원화 매도 이런 식으로 환율 계약을 하는 거지. 계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달러가 강세를 보여줄 때 원자재를 사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그런데 이 위기를 어떻게 이 위험 리스크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이게 대기업과 일반 중소기업의 차이기도 해요. 일단 뭐 이런 정도만 알고 계시고 일단 개선세 개선 흐름들을 보여줄 것인가 그런 것들이 포인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긍정적인 움직임들 보여주기를 좀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청약하는 것이 이득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듭니다. 자, 일단 60일선을 돌파를 하는지 여부들 체크를 해보자라는 말씀드리고 돌파를 해서 60일선의 지지를 받는다. 60일선 돌파를 해서 60일선 지지를 받는다 라고 하면은 이 안에서 주가 움직임들을 보여주기를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유상증자는 유상증자예요. 유상증자 청약 상장 날이 있잖아요. 3월 30일. 3월 30일. 제가 어떻게 된다라고 했죠? EPS가 조정을 받는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드렸어요. 지금 사과가 1,000원이에요. 이 1,000억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1,000원이에요. 1,000원. 1,000원이라고 할게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일정하게 비율을 나눴어요. 그럼 이 한 조각당 얼마냐? 예를 들어서 10원이다. 한 조각당 10원이다. 라고 했을 때 이거를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더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더 나누면 이 한 조각당 얼마가 되겠어요? 한 조각당 10원에서 더 떨어지는 거죠. 이게 1주당. 단기 순이익이 1,000원이다. 나눈 주식수가 뭐 10개다, 100개다. 이렇게 되면은 EPS가 1주당, 한 조각당 얼마냐? 이게 이런 개념입니다. 그럼 EPS가 주식수가 더 늘어나면은 EPS가 올라가겠어요? 떨어지겠어요?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수가 증가가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PER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담이기도 합니다. 주식 유상 증자는 주식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1주당 가격이 희석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이런 표현이에요. 유상증자는 유상증자예요. 3월 30일에 상장이 되죠. 상장.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고공행진을 한다라고 해도 유상증자 상장 기간 전에는 상승세가 제한이 되어 있는 게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라간다라고 해도 차익 실현 매물들 그리고 상장 기간이 다가오면은 조정들 이런 것들 0. 한 주당 0.45주예요. 한 주당 희석되는 게 이 정도 비율이라는 거예요. 낮은 건 아닙니다. 높은 편이긴 해요. 너무 높은 편은 아니지만 그냥 평균적으로 살짝 높은 편이긴 합니다. 그 정도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대한전선 가지고 계시는 분들 참고를 해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고 저는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니까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것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에요. 참고만 해주세요.